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인데요. 지난 8월이죠.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던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2개월째 시신조차 송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달이죠. 한국인 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 가지고 사망하는 걸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박모 씨로 이렇게 알려진 이 대학생은 캄보디아의 취업 박람회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 또 이게 이제 이걸 미끼로 해서 갔다가 결국은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과 연계된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서 감금이 됐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중국인 범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약, 투약, 폭행, 고문, 심지어 이제 이런 게 동영상으로도 우리가 시청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현지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을 당시에 굉장히 혈흔도 있었고 멍이 많이 든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고문 흔적도 이제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경찰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인 운전자, 동성자 그리고 또 한 명 해서 3명을 일단은 이제 체포를 해서 검거를 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2명의 이제 추가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명 중에서 이제 1명이 우리가 2023년도에 그 유명한 그 대치동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해서 우유에다가 이제 필로폰을 섞어 가지고 이게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리고 주놓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자기 그 학생의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고등학생이 필로폰을 먹었다, 마약을 먹었다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 동일범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도 굉장히 큰 범죄자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람 좀 이따가 이제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조직이 더 큰 범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범죄 조직이고 그 수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 모집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대학생 박모 씨의 이제 선배죠. 홍모 씨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이죠. 이 사람이 이제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범죄 조직하고 연결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박 씨를 끌어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조직인 이 범죄 조직이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금 세탁, 또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이것을 병행하는 사기 공장. 우리가 이제 이걸 요새 하도 이제 뭐 영어로 많이 나와서 그냥 영어로 쓰면 스캐밍 컴파운드. 그러니까 사기를 하기 위한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이제 것을 운용할 정도로 아주 조직적인 그런 범죄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요 이제 범죄 수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수익 일자리를 이제 제공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람회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박람회 가면은 한국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월천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봐라. 그리고 나서 뭐 거기서 숙소 그리고 이제 비행기값 모두 다 대준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약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혹해서 여기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도착하고 나면 여권 휴대전화를 일단 강탈을 하고 난 뒤에 뭘 시키느냐 하면 로맨스 스캠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을 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주로 이제 이걸 콜센터형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지켜요. 그런데 이게 콜센터형 사기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못 얻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행, 감금, 고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야 만불내라 뭐 이런 정도로 하니까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인천공항 출국 직전에 또 검거된 그 일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 전국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이제 2021년도에 보면은 한 4건 정도밖에 안 되고 2022년도에도
올해도 한 건, 2023년도 17건 그러다가 작년도 이게 이제 갑자기 늘어납니다. 220건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통계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330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다 나간 인원들이 전부 다 이제 구금되고 감금되고 그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때 이제 신고된 건수 중에서 작년도에는 210명 그리고 올해는 260명 이 정도는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80여 명 정도가 이제 안전이 지금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도 사실상 이걸 이제 검거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7월 달하고 9월 달에 검거를 했는데 한 90명 정도를 온라인 스캠 현장을 이제 덮쳐서 컴파운드를 덮쳤죠. 검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인원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귀국을 하고 한 60여 명이 지금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구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이 인원들이 이런 컴파운드에 있는지 이것은 이제 조금 우리 대통령실 주관하에 TF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루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분류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그걸 전체를 합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개탄스러운 게 우리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용됐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우리 이제 청년들이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취업난하고 직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월 1,000만 원 이렇게 보장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혹 빠지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름아름으로 간 게 아니고 계속 이제 SNS를 통해 좀 확산이 돼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히려 돈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은 이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NS도 그렇고 인터넷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인터넷 뱅킹도 아주 쉽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무슨 뭐 은행에서 계좌를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비대면도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도 하고 은행 계좌 개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뭐 동남아 인원들이 이제 대부분은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국의 현금 동원력 또는 이제 송금률 그 퍼센테이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범죄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인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한국인들의 몸값이 참 이게 뭐 말이 몸값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저도 이제 아프긴 한데 사실상 거기에 가면은 수없는 이제 인원들 한 5, 60개 국가의 그 인원들이 거기에 붙들려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게 해보면 사실상 한 건당 건수 올릴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뭐 그 부모한테 사기쳐가지고 돈 얻을 수 있는 게 한 건 해봤자 10불 정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한 건 하면 수백만 원씩 또는 심지어는 수천만 원씩 이게 되니까 그게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아주 타겟을 일부러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 뭐 성과가 안 좋고 그러면은 그 한국인 이제 이렇게 감금해놓던 사람을 자기네들 조직들끼리 인신매매를 해요. 예. 인신매매를 하는데 그때 인신매매할 때도 한 뭐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이렇게 사고 팔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 범죄 거점이 왜 유독 캄보디아인지, 왜 거기 몰려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상 뭐 동남아 지역 중에서 캄보디아, 태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이제 일부는 있는데 유독 이제 여기가 심하죠. 예. 사실상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내전을 거치고 난 뒤에 정부 수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뭐 한 50년 넘게 이제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캄보디아 훈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관광을 좀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농업 국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 많이 오면은 제가 캄보디아에 한 2번을 갔어요. 한 번은 메콩강에 대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메콩강 조사로 예. 한 번 갔고요. 한 번은 진짜 이제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그 앙코르와트 가셨군요. 여행 간다고 갔었는데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카지노를 산업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을 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19년이 되면은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완전히 관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지도 그렇죠. 않고 가지도 않고 예. 완전히 이제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이런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여기를 이제 노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자기네들도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캐밍 컴파운드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16개 도시에 53개의 이런 범죄단지, 스캐밍 이렇게 컴파운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프놈펜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가장 이제 심한 데가 바로 이제 남서쪽에 서남 쪽에 있는 항구 도시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의 90%까지 사실상 이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뭐 소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범죄 조직 그러면 우리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삼합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기네들이 건설한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스캐밍 컴파운드를 원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써붙여 놓고도 있어요. 그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들이 이게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어떤 교차점 이런 것들로 이게 캄보디아가 부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 또 다녀오셨다고도 하셨고 네네. 앙코르와트 같이 이렇게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참 좋아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범죄 소굴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단 말이죠. 예, 사실상 여기 이 캄보디아의 제일 문제 큰 게 부패 구조입니다.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북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범죄 조직하고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경찰이 결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착 상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이게 캄보디아의 정치와 범죄가 결합된 구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평화연구소 USIP가 있는데 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캐밍 컴파운드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GDP의 40%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소탕하기가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패 구조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국가 인신매매 건절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2 이상은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해외 각국에서도 캄보디아 내 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직접 제재까지 나섰다고요? 예, 이게 이제 제일 큰 중국의 범죄 조직이 바로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프린스 그룹이 카지노, 리조트, 온라인 사기 센터 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운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자금 세탁하고 또 정치권하고 유착하고 복합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부분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프린스 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146명을 제재 명단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스 그룹의 회장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기소를 했고요. 미국의 이제 검찰은 비트코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12만 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마 20조 원이 좀 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몰수하기 위한 어떤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린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 1억 파운드 한 2,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동결해
했고 금융거래 차단시켰고 그리고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부동산 이것도 지금 제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이 캄보디아의 조치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5, 6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를 발령했고요. 우리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현지 대응팀이죠. 어제 이제 현지 대응팀이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지아 외교부 제2차관이 단장을 해가지고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요원들이 갔고요. 여기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까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서 현지에서 이제 해배해야 될 것은 8월달에 박씨 고문 사망 사건, 이건 이제 수사 협조하는 문제, 그리고 부검하기로 했잖아요. 부검 예. 문제, 그리고 유해 운구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제 협조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금된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이제 안전한 귀국과 관련된 거, 이게 이제 주 협상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구금돼 있는 인원이 63명인데요. 63명 중에서 4명은 들어왔고요. 남아있는 인원이 이제 59명인데 이 9명이 가능하면 이번 주 내라도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정부가 또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지 경찰 기관하고 직접 이제 협상을 하고 직접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코리안 데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리안 데스크는 이 캄보디아에서는 사실상 몇 번 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은 2012년부터 코리안 데스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태국에서도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운영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안전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마동석이 나온 범죄 도시에서도 여기에 이제 코리안 데스크 요원들이 활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또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가 격상이 되면서 현지 교민 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의외로 반한 감정까지 또 번지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행 경보가 지금 최고 단계까지 이렇게 발령을 됐잖아요.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교민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교민들도 교민이지만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인들이 야 이거 범죄는 중국인들이 저질렀고 그 피해는 한국인들인데 왜 캄보디아인들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반한 감정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송이나 또는 이제 언론이나 여론동을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 국가나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과도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이제 이런 캄보디아 국가나 국민들을 매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늦기는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맞습니다.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개인 스스로가 이제 그게 학생이든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이든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이제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개인적으로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출국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잡았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불과. 이제 바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 대응단이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족한 것이 바로 온라인 게시물 그리고 범죄 조직 감시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이 상시 배치돼서 고위험 지역으로 취업 알선을 하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차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부가 잘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막아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제일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SNS나 또는 허위 게시물을 제재할 방법이 이제 마땅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어찌됐든 청년 구직자 또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취업 어떤 실태 교육 그리고 범죄 예방 그리고 지금 이제 일어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해외 구직을 하는 알선 브로커. 사실상 그런 구직의 알선 브로커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나쁜 알선 브로커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 어떤 사전 등록이라든지 어찌됐든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의무화 조치 이런 것들이 뭐 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을 노리는 더 늦기 전에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